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로드리, 네이선 아케, 존 스톤스, 엘링 홀란, 마누엘 아칸지가 모두 빠집니다. 중원에서는 니코 곤살레스가 마테오 코바치치 또는 일카이 균도안 대신 출전할 수 있습니다. 측면 자원으로는 베르나르두 실바와 필 포든이 선발 경쟁에 놓여 있으며 사비뉴, 제레미 도쿠, 잭 그릴리시가 출전 기회를 노립니다. 최전방에는 오마르 마르무시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차디 리아드와 셰이크 두쿠레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며 마크 게이와 에디 은케티아는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막상스 라크로아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크리스 리차즈 역시 컨디션을 점검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퍼슨 레르마, 조엘 워드, 나다니엘 클라인이 3백 라인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은 아담 워튼이 중심이 되며 윌 휴즈 또는 카마다 다이치와 짝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에베레치 에제와 이스마일라 사르가 마테타를 지원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맨시티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6위에 올라 있으며 4위 첼시와 5위 뉴캐슬에 각각 한 점 뒤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치를 5경기 중 4경기가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팰리스와의 홈 경기 성적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최근 6번의 에티하드 맞대결 중 단 2승에 그쳤고 토요일 낮 경기에서도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반면 팰리스는 최근 17경기에서 단 2패만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브라이턴과의 M23 더비에서는 9명으로 경기를 마쳤음에도 2대1 승리를 거두며 11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10위 본머스와는 승점 2점 차입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원정 10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에티하드 원정에선 최근 11경기에서 5번 무득점, 6번은 정확히 2골을 기록하는 등 극과 극의 결과를 보여줬으며 맨시티가 이번 시즌 홈 15경기 중 단 4번만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는 점은 팰리스에게 희망적인 지점입니다. 최근 상승세의 팰리스는 이번에도 쉽지 않은 상대가 될 수 있으나 공격진이 살아날 경우 맨시티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튼은 페르디 카디오글루, 이고르 훌리오, 아담 웹스터, 제임스 밀러, 조르지녀 리터, 타리크 램프티, 제이슨 스틸이 모두 결장하고 카오루 미토마와 유엘 펠트만은 출전 여부가 경기 직전까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얀 폴 반 헤케가 지난 퇴장으로 일한 캐시니 주장 루이스 덩크와 함께 중앙 수비로 선발 데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맷 오라일리가 주앙 페드로와 교체될 수 있으며 오른쪽 윙에는 리버스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양쿠바 민테가 사이먼 아딩그라, 솔리 마치를 제치고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장기 부상자인 압둘 파타우 외에도 파쿤도 부오나노테는 원소속 팀을 상대로 출전이 불가능하며 해리 윙크스는 반 니스텔로이의 구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수비진에선 케일러 모콜리가 코너 코디 또는 우트 파에스를 대신해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공격진은 스테피 마비디디, 바비데, 코르도바 리드, 조던 아예우 그리고 15세 제레미 몽가가 출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FA컵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승부차기로 탈락한 이후 아스톤 빌라와 크리스탈 팰리스에 연패하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9위에 위치한 브라이튼은 5위와 승점 6점 차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남은 7경기에서 안정적인 성적이 요구됩니다. 다만 최근 4경기 무승, 3연패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반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레스터는 이미 강등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15연패 중이며 최근 8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라는 불명의 기록을 쌓고 있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3대0으로 완패하며 홈 8연패 무득점이라는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원정 성적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거둔 승점은 단 8점뿐이며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2021년 5월 맨유전 이후 24경기 동안 단 3무 20패라는 처참한 기록을 안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레스터의 부진이 워낙 심각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주전 수비수 올라 아이나는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반면 알렉스 모레노는 복귀합니다. 공격진에도 변수가 많습니다. 크리스 우드, 타이오 아워니, 앤서니 엘랑가 모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교체로 나와 득점을 기록한 조타 실바가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에버튼은 지난 경기에서 1-2만 은디아에가 2달 만에 선발로 복귀해 득점을 기록하였고 드와이트 맥닐도 부상에서 돌아와 스쿼드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수술을 받은 후이기에 출전 시간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탈리 미콜렌코는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며
이에 따라 좌측 풀백에는 네이선 패터슨 혹은 애슐리 영이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 예스퍼 린드스트램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합니다. 포레스트는 지난 라운드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며 7경기 무패 행진이 마감됐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도 약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리그 3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첼시, 뉴캐슬, 아스톤 빌라 모두 승리를 챙기면서 격차가 좁혀졌고 맨시티도 추격 중입니다. 특히 뉴캐슬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 승점 차는 더욱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레스트는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위권 14팀과의 경기에서 42점 중 40점을 따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홈구장인 시티 그라운드에서도 최근 9경기에서 7승 2무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적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 홈 4경기 연속 무실점은 40년 전 브라이언 클러프 감독 시절 이후 처음 있는 기록입니다. 한편 에버튼은 최근 11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난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상위권 팀과도 대등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최근 67경기에서 단 2승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포레스트 원정에서도 최근 4경기 중 3승을 거두는 좋은 기억이 있지만 이번 시즌 흐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로스 바클리가 벤치에 복귀하며 부상에서 회복한 반면 현재 유일한 부상 변수는 레온 베일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나이 에메리는 사실상 완전체에 가까운 스쿼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2차전을 염두에 두고 일부 로테이션도 고려 중입니다. 도니엘 말러는 이번 경기에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우샘프턴 알버트 그룬바이크가 힘줄 부상으로 이탈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원이 정상 출전 가능합니다. 다만 플린 다운스는 누적 경고로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있으며 미드필더 윌스몰보는 부상에서 복귀 스쿼드에 포함됐습니다. 지난주 카메론 아처가 최전방에 나섰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폴 오누아추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스톤 빌라는 파리에서 PSG에 1대3으로 패했지만 상대가 PSG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괜찮은 결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후반 추가 시간에 누노 멘데스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리그에서는 최근 3연승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이며 노팅엄 포레스트를 2대1로 꺾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대회 직후의 리그 경기에서는 부진했던 전례가 있어 이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우샘프턴은 이미 7경기를 남기고 최단기간 강등이라는 불명의 기록을 아는 채 시즌을 마무리 중입니다. 현재 사우샘프턴은 2007-08 시즌 더비 카운티가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최저 승점인 11점과 단 2점 차이이며 이를 넘기기 위한 최소 목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홈 10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이번 경기를 포함해 13번째 홈 패배를 당할 경우 구단 역사상 최다 홈 패배 기록을 새로 쓰게 됩니다. 올 시즌 초 빌라 파크에서 펼쳐진 양팀 맞대결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1대0으로 승리했으며 최근 리그에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빌라는 7득점 무실점을 기록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는 최근 흐름이 매우 좋고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인 반면 사우샘프턴은 동기부여나 수비 집중력, 경기력 모두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큰 저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데클란 라이스와 부카요 사카가 경기 막판 각각 경미한 부상을 안고 교체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며 레알 원정 출전 가능성도 높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두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단 은하네리와 조르지뉴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벤 화이트, 레안드로 트로사르, 키어런 티언이 유럽 대회 출전 정지에서 복귀한 라임 스털링도 출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카이 하베르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다케이로 토미아스, 가브리엘 제주스는 모두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브렌트포드는 수비수 리코 헨리가 부상 복귀 후 벤치에 이름을 올렸고 파비오 카르발류, 이고르 티아고, 조시 다실바는 부상 중이며 구스타보 누네스와 아론 히키는 컨디션 점검 후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라인업 대부분이 유지될 예정이며 예오르 야르몰류크 대신 수비적인 성향의 비탈리 야넬트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은 에버튼과 1대1로 비긴 뒤 리버풀이 풀럼에 패하면서 격차를 소폭 줄였지만 여전히 1위와의 승점 차는 11점으로 현실적인 우승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6위 맨시티에 비해 10점 앞서 있는 만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일부 로테이션과 젊은 선수들의 기량 점검 무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일관성 부족으로 상위권 진입에 실패하고 있으며 지난 첼시전에서는 후반 막판 세프 판된 베르의 결정적 기회를 살리지 못해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했고 뉴캐슬 원정 패배로 인해 리그 1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상위 10위권과는 3점 차이로 충분히 중상위권 재진입을 노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아스날 원정에서는 1938년 이후 승리가 없으며 올 시즌 초 에미레이츠에서 1대3으로 패한 바 있습니다. 아스날은 브렌트포드와의 최근 7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아스날은 주중 레알과의 2차전을 대비해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며 브렌트포드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이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벤치 멤버들에게 주어진 이번 기회는 동기부여가 충분하고 홈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아스날이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아르센 자카리안과 존 파체코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이고르 수벨디아, 알바로 오드리오졸라, 셰랄도 베커, 나이프 아게르드, 브라이스 멘데스 또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만약 수벨디아와 아게르드가 모두 나서지 못할 경우 18세 수비수 존 마르틴이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루카 수치치의 선발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며 마르틴 수비멘디와 미켈 오야르사발은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자원으로 출전이 확실시됩니다. 마요르카 역시 타쿠마 아사노, 마누 모를라네스, 베다트 무리치, 로베르트 나바로 등 여러 주축 선수들이 이번 경기 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니 로드리게스가 보다 공격적인 위치에서 앞돈 프라츠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원에는 마누 모를라네스, 사무 코스타, 세르지 다르데르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안토니오 산체스와 요한 모이카 또한 선발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는 다소 기복 있는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2경기 연속 승리로 반등에 성공하며 현재 리그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홈에서 15경기 23점을 획득했으며 마요르카는 원정 14경기에서 17점을 거두며 나름대로 견고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소시에다드가 우세하며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현재 리그 30경기에서 11승 7무 12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으며 소시에다드의 승점 1점 뒤진 상황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연패를 당했으며 원정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원정 7경기에서는 5패 2무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소시에다드 원정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1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으며 올 시즌 중상위권 성적은 분명 발전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다득점 양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팽팽한 흐름 속에서 소시에다드가 유럽 진출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가네스는 엘릭 프랑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원이 가용한 상태이며 오사수나전 출전 정지로 결장했던 오스카 로드리게스가 복귀합니다. 선발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디에고 가르시아는 공격진에서 다시 한번 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니 라바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체력 안배에 나서고 있는 플릭 감독이 주포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선발해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페란 토레스가 중앙 공격수로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도르트문트전에서 선발로 나섰던 이니고 마르티네스와 페르민 로페스 대신 로날드 아라우호와 가비가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상이 우려되었던 라민 야말은 다행히 이상이 없으며 다니 올모, 마르크 카사도, 마르크 베르날,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게는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합니다. 레가네스는 이번 시즌 라리가 30경기에서 6승 10무 14패를 기록하며 18위에 머물러 있으며 강등권 탈출을 위한 승점 2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사수나와의 1대1 무승부로 3연패를 끊었고 마지막 승리는 3월 초 헤타페를 상대로 기록한 1대0 승리입니다. 흥미롭게도 레가네스는 지난 12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 시즌 더블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홈 경기력은 무난한 수준으로 15경기에서 18점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원정에서 리그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으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였던 베티스전에서는 1대1 무승부로 9연승이 멈췄지만 최근 리그 원정 3연승 중이며 해당 기간 동안 10골을 터뜨리는 화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총 30경기에서 83골을 기록하며 득점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경기를 통해 승점 3점을 추가하면 레알 마드리드보다 승점 7점 앞서게 됩니다.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바르셀로나는 레가네스와의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거두었으며 마지막 원정 경기였던 2019년 11월에도 2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흐름과 전력 차를 감안할 때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무난한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 밀란은 일부 핵심 선수들을 휴식시키며 로테이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전 윙백 2명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페데리코 디마르코는 복귀 가능성이 있으며 덴젤 둠프리스와 피오트르 지엘린스키는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메흐디 타레미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중원 자원 크리스티안 아슬라니는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주축 자원 대부분이 건강한 상태로 원정길에 오르며 엠폴리전과 유사한 선발 명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에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로베르토 피콜리가 출전하며 그 뒤를 지원할 2선에는 니콜라스 비올라, 지토 루본뽀, 플로리넬 코만, 마티아 펠리치, 잘루카 가에타노 등이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 밀란은 주중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바이에른 미넨을 2대1로 꺾고 원정 승리를 챙겼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선제골과 다비데 프라테시의 극적인 결승골이 인상적이었으며 이제 홈에서 열리는 2차전을 앞두고 다시 리그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세리에 A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테르는 지난 라운드 파르마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주춤했지만 나폴리 역시 무승부에 그치면서 승점 3점 차 선두를 유지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리그 15경기 중 11승을 거두며 최근 2년 동안 37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칼리아리와의 최근 14번의 리그 맞대결에서도 단 1패만을 기록하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올 시즌 잔류가 최우선 목표이며 현재 18위권과 승점 6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원정 13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리그 최다 실점을 허용한 상황에서 세트피스 득점 1위를 기록 중인 인터를 상대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칼리아리가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조직력과 전력 면에서 인터 밀란에 미치지 못하며 로테이션이 가동되더라도 홈 강세를 이어가며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리드를 잡는다면 인터는 체력 안배를 위해 경기 후반에는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수 페데리코 가티, 백업 골키퍼 마티아 페린, 그리고 윙어 사무엘 음방굴라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완전한 전력을 구성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다만 케프렌 튀랑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마누엘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두산 블라우비치가 3-4-2-1 포메이션의 최전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나 랑달 콜로 무아니가 단독 혹은 투톱 형태로 선발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선수는 나란히 지난 2월 이후 리그에서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레체는 니콜라 크르스토비치가 공격의 중심을 맡습니다. 필립 마르친스키가 유일한 부상자이며 마르코 잠파올로 감독은 사실상 최정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라운드 로마 원정에서 마누엘 로카텔리의 중거리포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초반 실점하며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결과로 유벤투스는 리그 4위 볼로냐의 승점 1점 뒤진 5위에 머물러 있으며 로마, 피오렌티나, 밀란 등도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매우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터림 감독 이고르 투도르 부임 이후 유벤투스는 홈에서의 경기력이 살아나며 제노아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는 등 최근 홈 리그 6경기 중 5승을 기록 중이며 2025년 기준 홈 무실점 경기 최다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체를 상대로 한 리그 홈 경기에서는 18경기 중 13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레체는 올 시즌 유벤투스와의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지만 양 팀의 세리에 A 역대 상대 전적에서는 37경기 중 단 4승에 그쳤고 18경기에서는 득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8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 있으며 이는 2023년 이후 최악의 흐름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베네치아와의 경기에서 페데리코 바스키로토의 헤더 동점골로 연패는 끊었지만 여전히 강등권과는 불과 승점 2점 차에 불과해 생존 경쟁에서 여유는 없습니다. 최근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유벤투스는 경기장 분위기와 조직력 모두에서 레체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홈에서 무실점 승리를 통해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알폰소 데이비스, 다여 우파메카노, 이토 히로키 등 수비진을 비롯해 마누엘 노이어와 타렉 부흐만까지 골키퍼진에도 이탈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골문은 요나스 우르비이가 지킬 것으로 보이며 수비라인은 콜라트라이머,
에릭 디어, 김민재, 요시프 스타니시치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중원에는 조슈아 키미히가 중심을 잡고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결장하는 상황에서 주앙 팔리냐가 함께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는 자말 무시알라와 킹슬리 코망이 빠진 가운데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 서고 미카엘 올리세, 토마스 밀러, 세르주 그나브리가 뒤를 받치는 조합이 예상됩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니코 슐로터베크와 마르셀 자비처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엠네 찬과 발데마르 안토니 센터백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중원은 파스칼 그로스와 카니 축구에메카 조합이 유력합니다. 공격진에서는 세르우 기라시가 원톱을 맡고 카림 아데에미, 율리안 브란트, 제이미 바인 기튼스가 이선에 포진할 전망입니다. 바이에른은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1대0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상대가 퇴장당하며 흐름을 가져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최근 12경기 중 8경기에서 3골 이상을 터뜨릴 정도로 공격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만 81득점을 기록하며 최다 득점 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잔여 6경기 중 마인츠, 라이프치히, 멘헨글라트바흐 등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상 고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최근 리그 7경기 중 2무 1패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최근 14경기 중 11승을 거두는 등 여전히 강력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7골을 몰아치는 등 공격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원정 8경기 중 5승을 거두는 등 원정 성적이 매우 좋고 11월 맞대결에서도 1대1로 비기며 바이에른을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수의 주축 선수들이 빠진 바이에른과 공격력이 살아난 도르트문트의 맞대결은 다득점의 흐름 속에 팽팽한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에른의 홈 경기력이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와 동기부여를 고려할 때 양팀 모두 승점을 나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